어떻게 지리산 근황 좀 전해주시죠. 여기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말하기도 그러네. 이제 그냥 뭐 이제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업자 불러서 여기 그 나무집, 한옥집, 여기 방충망, 이 방충망이 없으니까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문을 열어놓기가, 여기가 워낙 벌레가 많아서 열어놓으면 벌들이 들어오고 뭐 이상한 애들이 막 들어와서 못 열어놓는데, 오늘 그 방충망하고 밑에 이제 그 조립식에 그 돌이 좀 너무 울퉁불퉁해서 현무암으로 깔까 해서 지금 견적을 받는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그래서 지붕도 좀 녹슬어 있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작업하려고 업자 불러가지고 지금 견적을 내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일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주로 여기는 이제 뭐 주변 가꾸는 일이 제 우선이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번 주 한 달 만에 이제 자주 보니까 좀 덜 낯설죠, 우리 교수님. 서산 평상시 공부하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제가 하면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교수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탁 숙여요. 서사님 왜 그렇지. 숙이냐면 또 부담스럽지. 자기 시킬까 봐. 부담스럽지. 예, 그래서 그냥 뭐냐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야 돼요? 공부하는 와중에 조금 어려웠다든지 좀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요즘 이런 게 고민이라든지 그거 안 하면 또 우리 문열이 개구법사님한테 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주 효소님이 이제 서방님을 멀리 또 물 건너 보내야 되니까 좀 요즘 마음이 좀 어떠신지, 요즘 근황이 양호 선생님으로서 또 어떠신지 우리 효진님부터 먼저, 효선님부터, 주무님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시면은 안부 인사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학집도 새로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뭐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 잘 해결하는 뭐 방법을 찾으면서 하니까 힘든 일은 없는데, 요즘에 조금 제가 힘들다기보다는 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대훈 씨가 대훈 씨가 또 듣고 있을, 교당이니까 참 가정사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할 얘기가, 해결해서 할 얘기가 해결해서 그것밖에. 네, 해결해서 좋긴 한데 끝나고 나면 되게 뭐 오픈된 것 같고 막 좀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오늘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씨가 원래 좀 많이 참는 성격이고 뭐 유하고 선하고 이런 성격인 건 알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신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참고 살았다. 이제 본인이 본인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표현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좋은 건 좋다고 표현을 잘했어요, 여태. 근데 여태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게 터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풀고 살으라고, 이제 가장 가까운 저한테 풀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돌아보니까 얼마 전부터 좀 약간 예민하게 굴고 평소답지 않았던 게, 저는 남성 갱년기인가 이제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옆에서 그러니까 어린애들 사춘기처럼 받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측은하기도 하고, 여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게 터지는구나 싶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여태 본인이 참아서 저희는 되게 편했어요, 가족들은. 근데 이제 그걸 다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되나라는 두려움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좀 서먹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좀 잘 부딪히고 풀어야 되는데, 또 한 두어 달 일본에 가 있다 오면은
어떻게 또 상황이 변해지게 될까. 물론 그것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조금 요동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참, 아이고, 그러게 참고 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 우리 그때 그 담원교당 가서 훈련하는데 그 이제 그분은 보니까 교당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한 2달인가? 2달인가 되는 며느리 분인데 이제 그 시어머니인지 어머님인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은 약간 이제 소양이야. 우리 부부는 이제 약간 태음형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소양이라 소양들을 말로 많이 풀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많이 풀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도님 그러면서 이제 사실 불편하다 이거야.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뭐 일이 있으면 말로 푼다고 해서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왜냐하면 그 며느리는 소음형이거든. 그러니까 음은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고 양은 떠들고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기질이라. 근데 이제 이게 음은 불편해. 왜 자기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떠드니까. 그 내가 그랬어요. 교도님, 아, 원래 양치질들은 안에 담아놓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음들은 그래도 좀 참아. 음이라서 에너지를 많이 안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참고 참아도 나중엔 터지지. 뭐 어떤 거라도 쌓아놓으면 터지니까. 근데 소양들은 양이라 에너지가 강하니까 소음들보다 더 빨리 터져. 왜냐하면 에너지가 강하니까 쌓아두면 자기가 이게 너무 에너지가 커지거든. 그래 내가 그래서 아이고 저기 교도님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살라 그래요. 어머니가 본인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쌓아두면 내가 터지니까 그걸 뿜어내서 자꾸 뱉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라. 그건 살라고 그러신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교당을 이제 가신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 못 걸어 다니시는데도 자꾸 교당을 가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가정에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 공간 번뇌, 가정에 있는 번뇌들이 있어요. 가정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들, 생각들이 그 공간에 가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교당이 좋은 기억의 공간이거든. 교당을 가면 항상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게 힘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기억을 따라가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연세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운과 마음이 약해지면 과거에서 좋았던 것을 자꾸 가고 싶은, 회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당을 가서 좋은 기억을 따라서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걱정되는 거지. 그 어머니가 그 연로하신데 그 가서 막 다칠까 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어머님은 그 좋은 기억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좋은 기억이 있는 공간을 가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좀 복잡한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은 자기를 풀어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우리 부회장님은 이제 현명해지시는 거예요. 현명해지신 가정을 겪는 거야. 왜? 아무리 음체질이라도 자꾸 쌓아놓으면 그게 병이 되거든. 이게 막힌단 말이야. 쌓아두면 막혀서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만 이 풀어내는 과정을 이게 이제 지혜롭게 현명하게 풀어내는 과정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쌓였던 감정들은 말 그대로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는 감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잘 선택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게 만약에 풀어내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쪽 길로만 풀어내다 보면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면서 풀어내는 방법을 터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현명하게 내 걸 잘 풀어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함께 잘 서로 도와주고 해주셔야지. 이제 풀 때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변할 때가 됐다는 얘기. 이 사람이 살아보면 다 자기 에너지를 바꾸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제도 내가 저기 내 동창경님인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우리도 학년별로 나이 차이가 커. 이제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강할리 교당 가서 불사하시면서 본인이 불사를 이루겠다고 기도하면서 100일 만에 9억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시고 막 이런 어떤 그 가정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그리고 저기 어디 다른 데 가서도 1년 만에 그 집 짓느라고 5억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집 짓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온 그 교당에 와서는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열심히 막 살아가지고 본인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승승장구하게 어디 가든지 다 성공을 했는데 이번 교당에 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거를 자기가 본 거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번 파트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옛날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 교당의 이 큰 교당은 그게 안 돼. 그거를 부딪히고 나서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게 부딪히면서 깨달으면서 지금 이제 한 10개월 살고 나니까 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옛날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틀린 것이구나. 나를 바꿔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중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내 기질을 나서려는 기질, 이끌려고 하는 기질을 아니고 기다리고 배려해주고 지켜봐주는 기질로 바꾸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홍철경은 힘드네. 내가 쓰지 않았던 이 기질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근데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 때야. 내가 이거 할 때야.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걸 알았네. 그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때 맞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돼. 내 걸 가지고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시점들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빨리 왔어요. 인류가 좀 빨리 변해. 조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거는 우리 한 예지만 평상시 이렇게 저도 성격적으로 잘 참고 화를 잘 안 내다가 한번 화를 내면 막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게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는 잘 표현을 좀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딱 선뜻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아. 왜냐하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렇게 저도 몸이 이제 조금 부실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 건강이라든가 몸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 허리를 치료하는데도 방법이 수백 개가 나와요. 방법이 다 달라. 뭐 기본 흐름은 똑같은데 기본 룰은 똑같은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 이게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돼. 이게 허리도 골반이 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뼈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을 때 걸음 때문에 다리가 틀어져서 있는 사람, 허리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다 문제 요인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걸 가지고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사실 불같이 일어나는 거 저도 그 공부하느라고 애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욱 하는 성질이 있거든. 이 채씨 앉은 땅에 풀도 안 나는 채씨의 성질에 욱 하는 게 있거든요. 불같이 확 올라오는데, 저번에 되겠지만 그 불같이 올라오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돌아보니까 평상시에도 내가 급한 성질이 있어. 일을 하다가도 뭐가 안 되면, 빨리 안 되네. 이러면서 약간 혼자서 일하면서도 이러면서 욱욱욱 이러는 그 가정들이 있더라니까.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전체를 보면서 내가 통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나가자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쪼개야 돼요. 의식을 쪼개야 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의식을 쪼개가지고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의식을 쪼개서 이걸 컨트롤해야 돼. 통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의식을 쪼개서 컨트롤해야 돼. 그런 방법들을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예전에 수심결 공부하면서 항타원 박은국 종사님이, 저도 향타원님한테 처음 들었지만, 수심결을 보면 보조국사가 질의문답을 하거든요. 이것이 성품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어보면 보조국사가 대답하고 하면서 수심결을 내놓은 거예요. 문답으로 내놨거든. 나 그래서 제자하고 문답을 한 줄 알았더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항타원님 그렇게 얘기하실 때문에 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항타원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거는 제자하고 문답을 한 게 아니고 자문자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문자답. 나한테 묻고 내가 대답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거 이렇게 해결해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 이러면서 계속 자기하고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 공부길을 찾은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나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하고 대화를 해야 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할까? 난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지? 그럼 이게 지금 일어났을까? 옛날에 있던 마음인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화를 내지?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돌아보는 거지. 이거 저도 옛날에 우리 큰 누나, 내가 학생 때 기억이 나는 게, 큰 누나한테 계단을 내려오다가 내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확 내더라고,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랬는데, 화를 딱 내고 나서 또 돌았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지. 왜냐면 화를 그렇게 내야 될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냥 조금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나는 화를 불같이 확 이렇게 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3일 전에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섭섭함을 내가 담고 있던 마음을 보인 거야. 3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불쾌했어. 그리고 답변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거를 3일 뒤에 내가 그걸 툭 드러내더라는 거야. 그때 마음을 보면서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하고는 컨트롤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지. 이게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색깔 가지고 해야 돼. 양체질을 하는 공부가 다르고 음체질을 하는 공부가 다르고 내가 남자가 하는 공부가 다르고 여자가 하는 공부가 달라.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컨트롤해요. 이제 그게 크게 생각했을 때 안 드러나면 의식을 쪼개서 들어가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쪼개서 가다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그런 거를 이거는 스스로 찾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꾸 자기하고 대화를 해요. 예. 서사님, 꼭 우리 오늘 대화 주제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50대 한 중반 정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몸에
좀 변화가 오고 여자들 갱년기처럼 남자들도 갱년기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냐 저도 감정 변화가 좀 삐져요. 잘 삐지고 또 여성 호르몬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 가슴도 나오고 배도 더 나오고 그리고 좀 뭐 좀 우울해지거나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에 없던 그런 것 같아요. 또는 그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냥 말씀 나온 질에 때를 따라서 신체적 변화를 따라서 그때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수행을 표본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감정의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패턴의 공부를 갖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방법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아침에 선을 하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침 선을 해가지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온한 마음을 바라보고 해서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바다를 떠나지 않으려고 조심 에너지가 급하게 나오지 않고 에너지가 너무 요동치지 않고 바다의 파도가 일으키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잘 살아가면 사실은 감정에 이게 끌릴 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런 뭐 아침 선을 뭐 해가지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런 패턴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에너지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컨트롤이 안 되면 에너지는 마음을 따라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마음을 가는 거에 따라서 기운이 훅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몸 공부로부터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내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몸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풀어내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게 이상하게 그때 제주도에서 그 등산을 하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다섯 여섯 시간을 산행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나는 이제 그게 무리였던 거지. 옛날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던 사람이 막 5-6시간을 막 걸어가니까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오른쪽 라인이 안 좋은 거를 느꼈어요. 1년 전부터. 근데 이제 계속 방치했으니까 얘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몸의 에너지가 틀어지니까 마음도 약간씩 이렇게 자꾸 감정 기운도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다루려고 이제 별의별 이제 그걸 다 하는 거지. 막 걸을 때도 뒤꿈치 엄지분도 걷기도 하고 뭐 깔창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방에서도 걸을 때도 발바닥 붙여가면서 걷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약간 이제 통증이 이제 가시면서 몸이 잡혀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의식도 좀 편안해진 거야. 안 그러면 계속 통증이니까 자꾸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더라고. 그런 것처럼 내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호흡을 통해 하든지 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몸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기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게 몸의 에너지가 틀어지면 저번에 옛날에 되겠지만 내과학에서는 이미 신체 에너지의 불안정한 감정이 생긴다고 이미 그 내과학에 나왔어요. 내 몸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불안한 정서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미 내과학에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나?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에너지 통제를 못 하잖아. 내 몸이. 그러니까 그 감정 에너지를 통제를 못 하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선을 하면서 통제가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몸의 에너지가 불안정하면 감정 기분도 같이 통해요. 이거를 뭐 제가 말로는 선을 해라,
뭐 기도를 해라, 연부를 해라 하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다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이라도 해라.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자꾸 뚫어주고 잡아주고 해주면 그 정서적인 것도 저절로 좋아진다. 근데 이제 아마 대공교무님은 몸도 몸이지만 뭐냐면 몸과 마음을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그 경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이게 세워진 상태에서도 일어나는데 무너져 있으면 이게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잡는 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같이 컨트롤해 가면서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공교무님에게는 그렇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이 사람은 몸의 문제가 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대공교무님은 지금 몸과 마음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잡고 나가죠.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여기서 잠시 매듭을 짓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칠순을 겪고 가족들이랑 또 다 식사도 하고 왔는 우리 인타원님한테 그간에 뭐 70평생을 살아오면서 70이 진작에 넘으셨지만 그냥 또 여러 경계들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타님 마음에 생각되는 바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교무님. 또 오네요. 우리 교무님께 마스크 벗어서 얘기하지. 이게 잘 안 들려요. 우리 교무님께서 너무나 배려를 잘해 주셨고 거기서 저희들이 너무나 또 편안하게 지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행복했고 그 시간들이 모두 교무님이 알다시피 너무나 그런 행복만 가지고 산다면은 뭐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구비구비 우리나라 모든 자연과 더불어서 구비가 많잖아요. 개울이나 무슨 것이 산이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다 구비구비 곡절이 다 있고 구비구비 마음의 상처가 다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제일 중요성을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구비구비 그냥 닥칠 때마다 그냥 그렇게 묻어두지 말고 또 표현도 한 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묻어두다 보면은 그것이 큰 병이 되고 또 그것을 표현을 못하면은 내 몸이 괴롭고 슬프고 애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젊어서는 그냥 참는 게 가정을 위해서 가정부를 안 일으키려고 맨날 참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막 커지더라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나는 나중에는 그냥 폭력 같은 말이자면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분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만 미워지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바라고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컨트롤을 못해요. 당신 애쓰네 한마디만 해주면 풀리는데 그걸 못해. 못해가지고 네가 잘하면 그랬겠냐 이런 식이고 아이고 뭐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좋은 말씀이라 그게 좋은 말씀인데 어른들이 듣기는 좋은데 그걸 이제 차곡차곡 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터지고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속에 있는 말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남편한테도 되도록이면 참지 말고 해야 되는데 가정 불화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어른 모시고 이렇게 동생들 키우고 하면 그래 집안 이렇게 다독이려고 가정 불화 안 일으키려고 맨날 참다 보니까 그런 분이 지금도 우리 선생님이 이쁘질 않아요. 솔직히 하겠어 그래요. 안 이뻐요. 큰일 났네. 이거 법회 보다가 이제 가정 불화가 하겠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 바르고 그야말로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참는 거죠. 우리 서사님이 거기서 참 나쁜, 물론 삿된 마음을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저도 서사님한테 저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워낙 바르기를 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참 저기를 내가 이어받고 바르게 가는 것이 내가 목표라는 걸 남편을 항상 본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지켜나왔던 것이 이제 또 애들도 이렇게 이제 진날 갯날 없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또 효도한다고 지네들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식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 지리산 가가지고 폐를 많이 찢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많은데 다 감싸주시고 우리 교무님께서 너무 애를 많이 써서 페나안을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참는 것보다는 또 내가 저기 할 때는 한마디씩 내품는 것도 그것이 나의 서로가 상처를 덜 주고 덜 저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참는 게 미덕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살 때는 그랬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무조건 참는다는 건 지금은 그게 바보라는 짓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잖아요. 무조건 참으면 상대방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표현도 하고 우리 앞으로 삶에 대해서 지난 일은 이제 거두어두고 앞으로 이 시간도 그만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잘 살아봅시다. 마음 공부 잘하면서 우리 대종사님 법을 잘 받았어. 우리가 그래도 마음 공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았고 그렇게 살아왔지. 또 이게 제가 교당을 안 가고 마음 공부를 못했으면은 더 예롭게 살고 더 슬프게 살았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은 우스뿐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어느 누구 탓도 없고 제가 이제 선사님한테만 잘하면 되겠는데 그 미움만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선사님 잘못도 아닌데. 이게 지구에서의 영혼들의 삶은 이게 갈등의 연속이야. 왜냐하면 섭리가 그렇게 돼 있어. 남녀가 똑같을 수 없거든. 음량이 똑같을 수 없어. 음량. 그리고 이게 또 이 세계도 봐봐요. 항상 민주주의, 공산주의, 야당, 여당 끊임없이 두 사람이 대립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지구가 갖고 있는 이원론의 세계예요. 두 가지 세계의 대립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저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는 하나의 세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한테 갈등을 주게 돼 있어. 대립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이혼론의 세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달라. 여자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부부를 봐봐요. 부부를 만나면요. 제가 부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절대로 똑같은 성향을 안 만나게 했어. 한 사람이 양이면 한 사람이 음이고 한 사람이 남자면 한 사람이 여자고 남자가 여성스러우면 여자가 남성스럽고 이런 어떤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가지 똑같은 기질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예요. 잘 없어. 왜? 다른 것을 통해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진화하게 만들어놨어. 영혼이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게. 왜냐하면 살아가려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 이 다른 걸 가지고 다르다 생각하고 틀렸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내가 괴로움이 많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려고 자꾸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변화시켜. 왜? 내 기질은 그걸 싫은데 저 사람이 싫은 걸 하는데 난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 내 기질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변하려고 자꾸 수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고 하나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의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나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
저 혼자 여기 지리산에 혼자 살아도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 주변의 인연과 그다음에 내 일에 대한 갈등, 그리고 온장과의 갈등,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의 갈등, 그 갈등을 끊임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고민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저 사람은 내 성격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 이게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특성 때문에 조화의 이 기질과 특성은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것이 자꾸 조화로운 세계로 가려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 갈등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내가 남자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이랬는데요. 의식이 깊어지고 영혼이 깊어지면 뭐냐면 내가 남자가 되겠다고 내가 여자가 되겠다. 내 안의 영혼에서 남녀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고. 누구를 필요하지 않는, 처음에는 누구가 필요하고 누구 때문에 갈등하고 뭔가 자꾸 나를 채우고 나를 바꾸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스스로에서 있는 음양의 세계가 없는 세계, 또 음양이 있는 세계가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하게 돼. 그러면 홀로 그것이 유아 독존인 거야. 홀로 독존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갖춰져 있지. 그 의식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시지만 이제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음량을 가지고 사셔야 돼. 뭐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바라고 누구한테 뭐 하고 이런 건 아직도 내가 갈등을 통하고 대립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벗어나면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그것이 다 존재해 버려.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심리학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TV를 볼 때 볼륨을 크게 튼대요. 여자들은 왜 크게 틀어 작게 틀어 다 들린다 하는데 남자들은 언어에 대한 그 감각기관이 이걸 빨리 못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고 크게 이해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이도 보고 아이가 막 들어오면 막 그 신발 벗고 막 들어오면 그 씻고 나서 빨리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나서 그리고 뭐 해? 그러면 아이가 들어오면서 알았어 하고 들어온대. 근데 들어오는데 안 한다는 거야. 왜? 남자들은 그 말이 안 들린다. 여자들은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이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듣고 그냥 알았어 건성으로 듣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리학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들어오면 딱 의자에 앉혀놓고 자 의자에 앉아. 자 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지금 뭐 해야겠어? 자, 손 씻어야겠지? 그럼 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네 할 일을 하고 숙제를 하고 이걸 해야 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언어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도 그냥 이게 조용조용하게 들리면 이게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지나가니까 소리를 크게 틀어가지고 그걸 들어야 인식이 되기 때문에 크게 튼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은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건성으로 넘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언어 체계가 그렇대요. 그 청각 체계가, 이 감각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서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이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이게 안 돼요. 남자들은 감성적으로 약간 둔해. 저도 남자지만 그렇게 저는 그래도 남자지만 약간 전생에 여자였던가 여성적인 기질이 좀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세밀한 감정을 좀 이렇게 돌보는데 완전 남자들은 이 감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남자가 느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잘 못 느껴. 그럼 어떻게? 정확한 전달을 해줘야 돼. 정확하게 언어 전달을 해줘야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선생님, 남자들은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심리학에서 그 인간의 내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언어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야. 명확하게 잘 안 들린대. 그래서 TV도 크게 틀어가지고 그래야 명확하게 들으니까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러는데 집중이 안 되면 그냥 들어놓고도 하고는 이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여자들이 명확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자들은 내가 명확한 표현 안 해도 본인은 알아듣거든. 그냥 아 해도 어로 다 알아듣는데 남자들은 아 하면 그냥 아로 알아듣지 어로 안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왜 나는 알아듣는데 당신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감각의 어느 체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자들을 상대해. 저기 여담입니다만 오늘 서주님이 이제 정타원님을 모시고 오는 와중에 제가 낙엽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데 어젯밤에 너가 아버지가 나왔다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 전사님 이렇게 이런 게 그분이 이렇게 이런 걸 못 들었어요. 그냥 그 인간이 나왔다 그래 그 인간. 저희 그리고 얼마나 평상시 살아생전에 얄미운 짓을 많이 했는지 밤에 막 우리 밤을 까먹잖아요. 근데 그 머리 가죽을 이렇게 밤 까듯이 까고 싶었다고 막 꿈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우리 엄마 왜 꿈에서까지 그려오고 그냥 끝났어요. 이 남자들이 각시한테 이쁨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사님. 어려워요. 어려워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여자 교무님들을 윗상전으로 한 20년 넘게 모셨잖아요. 힘들어요. 그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장에 가시면 옆에 가서 장바구니 들어줘 줘야 되고 나오면은 그 에스코트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하중에 뭐 마음 챙겨줘야 되고 있으면 같이 대화해줘야 되고 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자는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이렇게 커뮤니티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얘기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닌데 맞춰주려고 억지로 했는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했어? 내가 지친 거거든. 그거를 내가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어렵지. 어려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성적인 남자들이 있어. 다 이렇게 말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보통 이 남자들은 그 말을 많이 하고 들어주고 함께하고 이런 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심 삼아서 해야 되는데 나도 지친다니까. 그러니까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세련되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좀 세련되지. 아이씨, 이 거친 방법이 아니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할까? 어떻게 세련되게 이걸 해결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 그 방법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그 거친 방법은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타원님께서 간만에 이제 요즘 깨턴이라고 바쁘셨는데 윤원선 부장님도 오늘 깨턴다고 못 나오신다고 아직 문자가 왔는데 정타님도 깨털어야 되는데 오늘 좀 오셨는데 우리 정타님도 우리 서방님 윤원봉 선생님한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없으시대. 지금은 제가 볼 때 윤원봉 선생님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정타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다 놓고 가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다 놓고 나 홀로 있을 때 있는 그 자리를 봐야 돼. 나 홀로 있어도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고 나 홀로 있어도 어딘가에 물들지 않고 나 홀로 있어도 남자 여자가 함께 공존하는 음양이 공존하는 그 자리를 갖고 그냥 그러면서 가야지. 내가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탐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기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의 뭔가를 기대하는 거지. 내가 홀로 만족되면 기대하지 않거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자라고, 내가 뭔가 아쉽고, 내가 뭔가 외롭고,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자꾸 갈구하는 거예요. 그 갈구는 나를 채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나. 나 안을 채우지 않으면 그 갈구는 멈추지 않아. 그거를 스스로 홀로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독존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자꾸 양성해서 더 이상의 갈구가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그때 오는 거지.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1단계 공부고, 서로 타협하고 조율해서 하는 것은 처음 단계 공부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바람이 없어. 왜? 내가 만족하니까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렇게 있으면 서로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서로의 존재가 드러나는 평화가 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조율하고 하는 것은 밑단계의 공부고, 우리가 정말 공부이라 그러면 그 위에 단계를 가가지고 조금 더 넓은 공부를 해야 돼. 그걸 목표로 가야지. 끊임없이 남을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기대하는 순간 그 갈등은 끊이지 않아. 그 갈등은 끊이지 않아. 내가 배고파가지고 뭘 먹고 싶고 돈을 얻고 싶어서 돈을 계속 탐하면 그 갈구는 끊이지 않는다. 그건 사람에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갈구는 안 끊어진다니까. 왜? 내 안이 충족이 안 되니까. 내 안이 스스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갈구가 일어나요. 그러면 밖에서 자꾸 얻으려고 그러면 내 안이 계속 비워집니다. 그걸 채워야 돼요. 그 공부를 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평등의 공부가 안 나오고, 평등은 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존재했을 때 평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나는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민은 안 끝. 그 어제 서사님 나는 자연이다를 봤는데 거기 자연인에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갈이 칡갈자를 쓰고 칡이 갈이고 등이 등나무인데 이 갈등은 서로 칡과 등나무가 자라는 방향이 서로 역방향이래요. 해서 한번 엉겨 붙으면은 뭐 칡은 오른쪽으로 자라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기면서 자랄 때 한 번 엉키면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엉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대지 않으면 칡나무와 등나무 서로 얽힐 일이 없대. 근데 기대하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얽힌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서사님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라는 자연인에서 나왔던 어제 TV에서 나왔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여담으로 드렸습니다. 네.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갑자기 제가 서주님을 쳐다보면 서주님이 눈빛을 피할 것 같은데 서주님 뭐 그동안 근황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굳이 뭐 막 어려운 걸 끄집어내서 강제로 할 이유는 없고 마스터 잠깐 보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가까이 옆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뭐 근황은 따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네, 뭐 지금 제가 이제 이천에 현장에 이제 주말에는 오고 이제 일요일 날 우리 법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잠깐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천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근무 끝나면 한 5시 반에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내려오면 집에 음성에 내려오면 한 7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이천의 현장이 좀 막바지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빠져나가는 추세라 이제 약간 썰렁하기도 하고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아침에 조회 시간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2000 그 현장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일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또 때마침 이제 가을이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이제 이런 가을 바람이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불면 옛날 과거도 생각나고 이제 뭐 서운했던 그런 것도 생각나고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갈등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서운했던 거를 이제 표현했을 때 얼마나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세련되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표현을 하느냐 상대방한테 이제 어떤 이제 내가 평소에 감정을 이제 누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폭발했을 때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상처를 주게 되니까 이거를 얼마나 좀 세련되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세련되게 표현을 하느냐, 이 현명하게 표현을 해서 이제 슬그럽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글을 잘 듣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약간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딱딱 그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게 타고난 것 같아서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그때 얘기가 안 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꼭 굳이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정립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은 또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내 마음에 어떤 그게 조금씩 쌓여 가더라고요. 쌓여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터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선생님의 그 오늘 본문을 잘 말씀을 듣고 세련되게 현명하게 극복하는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그 멀리서 공부하시고 참 대단하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야. 아니 대단한 건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집이 여기인데 잠깐 뭐 여기 한 30분 거리인데 그냥 뭐 저도 이제 일요일 날 뭐 딴 사람들은 뭐 자기 이제 쉬는 사람도 있고 뭐 여가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 가는 사람도 있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제 온불교에 대해서 예전에 약간 온불교가 이게 참 좀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온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항상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선뜻 마음은 가지더라도 막상 그 교당에 가서 출석해서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 이제 가긴 갔었어요. 그 지역에 가까운 교당에 한 몇 번 충주 있을 때도 한 번 가고 갔었는데 근데 이제 자주 간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우러나는데 행동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음성에 이제 제가 이쪽 금방 쪽에 이사를 오고 나서 한번 이제 일요일 날 한번 나도 이제 뭐 정신 수양 겸 마음 공부도 좀 할 겸 한번 이제 다녀보자 해서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출석한 지는 이제 얼마나 안 됐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떤 금강경의 어떤 기초해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걸 이제 금강경에 있던 핵심 저기를 저도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여기 이제 문물교에서 그거를 이제 핵심 토대로 해서 그거를 이제 교리로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하고는 좀 맞는 그래도 종교다 생각을 하고 마음 공부 좀 이렇게 더 해야죠. 항상 부족하니까 사람이 항상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남한테 바라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나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사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뭐 남한테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자꾸 뭔가 부족하게 되면 남한테 바라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서 좀 내 마음을 쏙 든든하게 채워서 좀 그런 걸 세련되게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 10년 된 교도님 같아. 아니 그 교당 한 10년 다니신 것 같아. 여기 자기 삶의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 반성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참 대단해요. 제가 보면은. 이제 금방 핵심을 딱 캐치하시잖아. 예. 그리고 그 신심도 보기 드문 참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늘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 잘 해나가시기를 제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구법사님께서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실 말씀.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또 예. 금방 될 것 같으네. 늘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시니까 중국의 천원 스님 공부담이 생각이 나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이렇게 다퉈 싸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결국 나중에 더 이제 깊은 공부 끝에는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 생각이 나는데 사사님께서 이런 작은 어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다져주니까 우리들이 크게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늘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 화가 주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젊었을 때는 좀 참아지더라고요. 몸에 힘이 있을 때. 근데 언젠가 교무님께서 이제 신체 에너지가 이게 떨어지면 다른 이제 병 같은 것도 못 맞고 뭐 이게 다 그런다고 이제 정신도 이렇게 약해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감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참는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약해지고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아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남자는 우리가 신비의 기억 수억 지구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그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의 것이 다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아카시 레코드라는 것이 있고 거기 기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뭐 유심론에 들어가면은 그 뭐 함장 시기니 뭐 하여간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아주 옛날 인류가 최초에는 남자들은 사냥을 했잖아요.